네, 3프로TV에서 이제는 박병창 이사님 모실 시간이 또 된 거죠. 네,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일단 미국 시장은요 조금 가다가 파월의 발언 나오면서 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뭐 파월 의장의 내용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비슷했고요. 기존의 신중론을 유지를 했고 연내 금리 인하 시작이 적절하다라는 네. 표현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둘기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오늘 아침 시장 끝난 거 말고 어제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매물을 맞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매물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장중에 이제 견주했으나 장 후반에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했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우는 0.2% 올랐고요. 나스닥 0.58%, S&P 500이 0.51% 올랐습니다. 요즘에 제가 주요 지표 설명을 안 합니다. 달러나 원화나 국제 수익률이나 그냥 맨날 거기 있습니다. 제 네.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전히 반도체로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 및 범 AI 관련주, AI 관련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뉴스에서 말씀을 좀 하셨고 정프로님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끝물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네,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분명히 매물을 맞고 과열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 확산되는 거는 어떻든 산업의 성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가 상승했다 그랬는데 뭐 맨날 올라가는 반도체를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특이점만 좀 말씀 좀 드리면 뭐 엔비디아 더 오른 거 맨날 얘기했던 거고요. 인텔이 하루에 뭐 3% 5%씩 왔다 갔다 좀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편이고요. TSMC가 4.89%가 올랐습니다. 올해 몇 퍼센트 올랐냐면 36%가 올랐어요. 올해? 예, 올해 2024년? 예, 1, 2월에? 예, 36%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6.8% 정도 올랐거든요. 속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2.42% 올라서 4,997포인트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속스예요? 예, 속스 지수.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약자로. 속스는 뭐죠? 약자로 SOX가 필라델피아. 세미컨덕터겠죠, 맨 앞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예, 지수 약자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이제 어쩔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라고 읽는데 글자가 칸이 여기다 쓰면 칸이 네네네네네. 없어서 이렇게 써왔습니다. 2.42% 올랐는데요. 4,997포인트입니다. 올해 19.7%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AI로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뭐 당연히 선두이고 AMD 오르고 그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저변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기술 유출 관련된 뭐 우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왜요? 뭐 네네. 아니 지금 속스를 지금 제가 찾아봤고, 예, 다음 예.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예. SOXL도 있었거든요. 예. 그건 뭐였지? 속스는 뭐였지? 이제 찾아보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반도체의 곱하기 3. 네, 그게 곱하기 이제 3. 네. 아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곱하기 3, 3배가 이제 SOXL 예, 네. 속스리고 예. SOX는 이제 필라델피아 말씀하신 예, 반도체 예. 지수. 네. 지금 그 마이크론도 요즘에 계속 올라가고 제가 어젠가 그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사적 신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달러 정도까지 왔습니다. 1,000억 달러. 예. 그럼 130조. 예.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400조 좀 넘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왔네요. 근데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뭐 봐야지 알겠지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매출 규모나 이익 규모가 비교도 안 돼요. 그래요? 예, 비교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250조 막 이러잖아요. 안 좋아도. 안 좋아도 삼성전자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있었으면 지금 뭐 그러니까 참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아무리 뭐 네. 삼성전자 늦었다 하더라도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삼성전자를 뭐랄까요 옹호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뭐 댓글에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우리나라는 저는 삼성전자 안 갖고 있습니다. 음흠.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좋아야 돼요. 지수는요. 그래야 삼성전자 전체 올라야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삼성전자가 좋았을 때 우리나라 그 후방에 있는 반도체나 통신이나 이 기술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시장 얘기할 때 맨날 제가 여기다가 애플 써오고 테슬라 써오고 엔비디아 써오고 써오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는 메뉴에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대표 종목을 쓰는 거고요. 네. 밑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인텔, AMD의 반도체 관련주를 쓴 거고 그 밑에는 빅테크에는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 알파벳 이렇게 써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막 그렇게 써온 게 아니고 그런 주식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삼성전자도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계속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예. 뭐 반도체가 어제 대체로 괜찮았던 모양이네, 그죠? 인텔, 뭐 AMD. 급등한 거죠, 급등. 그쵸. 반도체 반도체 지수가 2.4% 올랐으니까 네네네. 예, 여전히 반도체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3% 하락했고요. 코스닥 0.5%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도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3,774억을 순매도했는데 외국인 드디어 팔았네요. 그랬는데 네. 어제 빅 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6천억 나왔습니다. 6천억.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방한 이유에 대해서 뭐 어제 그럼 기관이 사서 그랬냐? 아니에요. 기관도 팔았습니다. 기관은 정말 참 오래 판다, 그죠? 예. 많이 팔고 오래 팔고. 그럼 개인들이 사서 그러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그럼 개인들이 그동안에 사는 동안 빠진 건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를 시장을 뒷받침하는 하방 형직을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수급의 요인보다는 결국은 제가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밸류업 정책 관련주인 자동차와 금융주주 얘들이 시가총액이 높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강세였어요. 얘들이 시가총액이 높은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좀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를 딱 뒷받침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매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도 어제 뭐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여기 오죽했으면 결국이라는 얘기를 썼겠어요. 지금 시장은 밸류업 정책 관련주, 반도체 이 두 개가 시장이 막 약하다가도 오해되니까 얘들이 싹 올라오면서 전체 시장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을 네네. 나타냈어요. 반도체는 참 혹은 뭐 뜨거운 느낌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만. 네, 삼성전자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좋은 뉴스들이 좀 요즘에 솔솔 나오곤 있긴 합니다. HBM 관련된 뉴스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늦어졌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전체 반도체 D램의 반도체 업황이 터닝하는 게 계속 있거든요. 오늘 네. 뉴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마로는 우주항공 테마가 굉장히 강세였고요. 최근에 뭐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얘기하면은 뭐 바이오는 안 돼, 바이오 한 방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네. 바이오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잘 안 드려요.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바이오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바이오 쪽은 그동안에 꽤 뭐 2년, 3년씩 고생해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 이 개인투자 중에 바이오 갖고 계신 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신고가 나면서 다 플러스에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맞아요. 바이오에도 햇볕이 한번 결국 들면서 오네. 이번에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도 시가총액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0.5% 올랐어요. 아쉬운 점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코스피는 약세였는데 1% 가까이 갔었나요? 꽤 약세였는데 코스닥은 곧바로 플러스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2차 전지가 올랐었어요 아침에. 2차 전지. 예, 지금 2차 전지에 지금 뭐라고 할까요? 행사를 하잖아요. 인터배터리 행사하잖아요. 네네네. 2차 전지가 아침에 싹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탄탄하게 있으면 좀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2차 전지 올라온 매물 맞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2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파월의장 증언이 이제 하원에 있었는데 오늘 상원에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미국 시장 뭐 더 설명드릴 건 없겠죠.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지수 및 주가는 과속하고 있다라는 걸 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차익 매물 나와요. 그리고 네. 또 그런 심리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뭐 AI 관련주, 반도체주 이런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외국인들이 어제 팔긴 했지만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거고 반도체 상승 분위기도 좀 있고 그리고 밸류업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을 바라보면서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지 않겠냐 네.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뭐 시장에 올리는 건 외국인이 매수 들어와서 올리는 거지 국내 기관들이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한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우리 시장은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 종목별로 우리 시장도 그냥 조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어제 말씀드리길 인터배터리나 그리고 3월 18일 날 있을 엔비디아 AI 컨퍼런스에 관심을 좀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AI 관련 범 AI가 좀 확산되는 종목별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쪽에 HBM만 그냥 바라보고 가다가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저전력 반도체들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오릅니다. 저전력 반도체. 예, 이제 전기를 많이 이제 소모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전력 반도체기 그거와 더불어 전력 기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에 적용된 서비스 기업들 이런 발표가 나오면 AI 자가 들어오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좀 그 주가가 마치 테마처럼 움직이는 사실 이 산업은 테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마처럼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적용 서비스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좀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저기잖아요. 애플이 올해 들어서 계속 지금 시장은 신고가인데 애플은 대표 종목이 약간 좀 옆으로 기죠. 지금 기는 게 아니고 올해 10% 이상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애플, 테슬라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좀 차치하고 거기서 산업 사이클에 좀 그런 거고요. 애플 보면 애플이 여러 가지 뭐 지금 OLED 아이패드 발표한다 그러고 맥북 에어 발표한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AI라는 표현을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그런 게 지금 분위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쪽으로 기업이 뭔가를 하고 있거나 뭐 제품을 내놓거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먹히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 동진세미캠 그 소재 업체 있잖아요. 동진세미캠. 네, 반도체 소재 업체. 네. 동진세미캠이 HBM용 연마제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개발해서 뭐 소량이지만 납품했다. 이랬어요. 어제 급등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분위기다라는 이제 그리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프로님 말씀처럼 이렇게 주도 종목이 올라가고 나중에 확산되고 이거는 원래 시장의 일반적인 행태였습니다. 행태라고 표현할까요? 뭘까? 속성. 네. 막 쭉 주도주 올라가다 주도주가 너무 올라갔어. 야 이거 좀 주가에 부담이 돼. 그럼 좀 다른 걸 찾자. 퍼지고. 예, 옆으로 좀 퍼지거든요. 네. 그게 퍼지다가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주도주 조금만 조정 보여도 걔네들은 아닌가 봐. 그래서 걔네들 좀 많이 빠지고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좀 고점 형성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좀 더 갈 거냐 이런 거에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월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올해 가면 좋죠. 올해 가면 좋죠. 좋은데. 올해 가면 좋죠. 이게 딱 느낌이 패턴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좀 과속하는 느낌은 있긴 있죠. 네.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꺾일 때는요. 이벤트에 그냥 꺾이지 않아요. 네. 어떤 가격이 형성됐을 때 꺾이거나 그보다는 이벤트에 의해서 꺾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생각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기술자 컨퍼런스, AI 컨퍼런스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돼요, 자꾸. 또는 3월 말에 있을 FMC 회의.
요게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벤트의 디데이가 있으면 그 즈음 전후에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근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했고 파월 의장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문회 어감이 안 좋잖아요. 청문회하면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뭐 혼날 것 같고. 예, 의회에서 묻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고 고용은 증가하고 있고 GDP 성장률도 좋았고 물가는 많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금리는 최고점 부근에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는 최고점 부근에 있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2%라는 확신의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가 더 내려갈 증거가 아니라 2%로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한 거다. 증거를 말하는 거다. 방향만 다르죠. 정해지면 된다는 뉘앙스가 거네요. 다르죠. 네. 금리 인하를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주의하지만 높은 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하는 것도 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할 때 내리겠다. 그 뉘앙스를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과 파월 본인과 연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직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업용 부동산 위험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러나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전체로 뭐 이렇게 전이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손실 예상을 아예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 은행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규모나 이런 거에서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좀 한 거는 베이지북 발표, 어제 베이지북 발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거는 베이지북 주별로 따로 나옵니다. 주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 활동은 횡보, 고용과 임금은 소폭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이건 이제 주별로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상업용 부동산 등 일부 건설업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이 보면 상업용 부동산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걸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존재해 있는 우려로 지금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연준이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금 물가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워딩을 보면은 누구나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테마섹 있잖아요. 싱가포르 투자청에 테마섹? 예. 싱가포르 투자청. 싱가포르 투자청 청의 이름이 예. 테마섹이에요? 테마섹에서 오픈 AI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파이낸스 타임즈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마섹 임원들이 최근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수개월간 오픈 AI CEO 샘 알트먼과 여러 차례 만나서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발표 나오면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자, 그리고 4번, 5번 직접적인 우리 시장의 직접적인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 이 12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단이에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지난 8월에 작년에 8단 제품을 공급해서 H100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12단을 이번에 공개한다라는 뉴스를 어젠 그저께 전해드렸어요. 곧바로 SK 하이닉스가 야 우리는 공개가 아니고 샘플 공급했어. 12단을 샘플 공급했어.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샘플 공급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협업은 공고히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보면은 야, 그 삼성 이번에 또 늦은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건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뉴스 잘 보세요. 트렌드 포스는 이제 자주 들어서 이제 얼마나 유명하고 그동안에 잘 맞췄습니다. 계속 잘 맞추지는 뭐 나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 잘 맞춰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계속 안 좋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재작년 하반기서부터 작년 내내 반도체 얘기는 트렌드 포스의 흐름대로 갔어요. 근데 트렌드 포스의 발표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글로벌 디램 매출이 174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약 30% 증가한 거다.
왜 그렇게 이렇게 됐었냐? 네. 업계 선도 제조사들의 전략적 생산 조절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업계 선도 제조사들의 전략적 생산 조절 효과가 가시화됐다. 가시화됐다. 무슨 말이 뻔하죠. 뭐 감사 나오는 것 때문에 예,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아, 그게 뭔가 했네요. 예, 네, 그런데 감사한다. 예, 그런데 지금 매출 데이터 글로벌 매출 데이터를 봤더니 삼성전자의 서버용 D램 출하량이 60% 증가하면서 점유율이 그 전분기에 38%가 39%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점유율이 45.5%로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31.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1%, 이거 합치면 다 97% 되니까 다예요, 이 세 개가. 네. 그래서 점유율이 이게 점차로 업황이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올해 1분기 가동률은 8%에 도달하지 않겠냐라는 게 트렌드 보수발 어제 뉴스가 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던 간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회복이 물론 지금 다른 섹터에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네. 우리 시장 전체에 반도체 섹터의 회복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이게 좋아진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뭐 서버용 D램 출하량이 60% 증가하고 계속 증가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 이 방향대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네네.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시장의 위에 업그레이드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네네. 그동안에 계속 삼성전자의 SK 하이닉스와 뒤처졌다라는 실기했다는 얘기도 계속 있는데 그거는 HBM 쪽에서 지금 뉴스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전체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의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산업이 진행이 되는지 또는 주가가 어떻게 여기를 반영하는지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야, 삼성전자는 진짜 참 징글징글 안 가네요, 그죠?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73,000원, 72,900원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력기기 업체 종목들 중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예. 제가 2020년 1월부터 증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구나. 2000년 1월부터. 2000년이요? 예, 2000년 1월부터. 20몇 년 하신 거예요? 증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압니다. 어떤 섹터가 있으면 어떤 종목이 뭐고 그 종목의 뉴스가 뭐뭐 나오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좋아하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지금은 각 증권사에서 그 종목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거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그렇다 검색을 하고 있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감독원이나 뭐 이런 데 다 거래소에서 다 보고 있어요. 이런 방송들을. 그래서 자재 공고를 많이 합니다. 자재 공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얘기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걸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산업과 이 섹터를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몇 년 전에 그때도 저 뭐 이런 증권 투자 이런 방송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까? 1999년 12월에 한국경제TV가 오픈했습니다. 처음으로. 99년에 12월에 그때 처음 시작을 해서 그럼 그때 거의 이제 시작된 거군요. 우리나라 증권 방송 이런 것들은. 진짜 증권 방송에 산 역사시네. 그래서 산증인 시험 방송을 아침에 했죠. 시조세 조상님. 그렇다고 뭐 더 나아지는 건 별로 없고요. 왜 나아지는 게 없냐면은 주식은요 세상의 모든 일은 열심히 노력하고 물론 주식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한 만큼의 보상이 한 만큼 꼬박꼬박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 나오는 일도 있지만 근데 주식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는 트레이딩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훨씬 빠르고 잘한다. 증권업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만 뭐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시장의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3프로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마켓 인사이드라고 제목으로 하느냐. 시장 내부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우리 개인주들이 너무 모르시더라. 이 안에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영상도 많고 그렇더라. 그래서 방송을 많이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좀 힘이 좀 빠진 거는 너무 잘 아세요.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래서 모르겠네. 뉴스 위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 처음에 같이 방송하셨던 분은 막 저 결혼했고 애가 막 고등학생 되고 막 이렇게 됐겠네, 그죠? 거의 처음에 했던 뭐 앵커분이나 뭐 네. 그런 분들 거의 없죠. 특히 여자 앵커분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아, 지금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이 거의 없고. 예. 아, 없죠. 알겠습니다. 예. 2000년부터 시작하신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예, 와. 저기 뉴스 또몇 가지 뉴스 있잖아요. 예, 세 가지만 네. 더 하겠습니다. 홈쇼핑사가 실적 부진에 탈TV하고 있다는 한국경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 한때 진짜 잘 나갔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예. 홈쇼핑 4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40% 감소했습니다. 우리 네. 홈쇼핑 주식들이 있습니다. 2030은 TV 안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송출 부담료가 이 4사가 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S샵은 쇼폼, CJ나 현대는 유튜브 등 모바일과 라이브 커머스로 전환해서 지금 그렇죠. 하고 해야 있다. 되겠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 뭐 지금 이제 유튜버 장난 아니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요즘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 한 달에 40시간인가 본다고 하죠. 뭐 평균이 그 정도니까 뭐 예, 정말 달고 사는 사람들 엄청 그렇죠. 많은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곤 하는데 아무튼 산업은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7번과 8번은 이제 주가 흐름 어저께도 제가 블록딜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네. 신한금융지주 지분 4천억을 블록딜 한다고 합니다. 어제 수요 예측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할 것 같으네요. 글로벌 P인 이큐티 파트너스가 보유 지분을 원래 한번 팔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이번에 나머지 보유 지분 1.8% 전량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할인가격은 약 2에서 4% 정도 희망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 왜 뉴스를 좀 보냐면요. 네. 칼라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PE 네, 네, 사모펀드요. 2월에 KB금융지주는 1.2% 매각했습니다. 우리나라 IMM이 있어요. 네. 얘도 2월에 우리금융지주 1.7% 매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금융지주 지분들 매각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 그래서 금융지주가 사실 네. 외국인들이나 PE들 지분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렇겠죠. 엄청나게 그거 되게 진짜 지분이 워낙하게 많기 때문에 그들 다 팔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한동안 이 금융지주나 이 금융회사들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을 해서 얘들이 단기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담이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 그래서 이제 글로벌 PE 같은 데서 열심히 지금 이제 팔아제끼고 있는 거군요. 열심히 팔아준다는 표현을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아, 그래서 이제 밸류업으로 뭐 한 그래도 보통 이 금융지주들도 한 20%씩은 막 올랐죠, 보통. 훨씬 많이 올랐죠. 훨씬 더 많이 올랐나요? 지금 이거는 3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3만 원 살짝 아래 샀는데 지금 이게 4만 어디 신한? 예. 신한지주가 지금 45,600원쯤 그렇죠. 하네요. 예. 네네. 출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요번에. 네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 대형으로 블록딜 내놓으면 예. 주가에는 썩 좋지는 않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많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저가에 받아서 팔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전체에 그렇게 아주 큰 부분은 좀 아니라서 전체적인 아마 그 산업 사이클 또는 지금 밸류 프로그램대로 가겠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있다. 어제 카카오페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벌에 어쨌든 이제 많은 정보와 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이 예. 판다는 거는 이제 갈 만큼 다 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더 갈 거라고 예를 들어 앞으로 한 10% 20% 더 갈 것 같은데라고 판단했다면 안 팔 거 아니에요 아직. 저는 그거에서는 코멘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네네네. 왜냐면은 이들의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우리처럼 아. 여기서 20% 더 갈 거야. 그래서 더 먹고 팔아야 해서 기다렸다가 나눠서 팔아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보니까 3만 원에서 4만 5천만 돼도 50% 오른 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 정도에서 우리 전략적으로 우리는 네, 여기서 네, 네. 차익실현 하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더 못 가기 때문에 또는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차원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뭐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여튼 꽤 수익 실현을 예. 하면서 엑시트를 하고 있고요. 예. 파라다이스가 이번 22일 날 주총에서 코스피 네. 이전 상장 의사 결의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는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코스피로 가고 싶었어요. 네. 이 지금 카지노 관련 주의 다른 주식들 GK라는 다른 주식들 있잖아요. 네. 다른 다른 건 코스피에 있어요. 근데 얘 지금 파라다이스는 코스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는데 요즘 분위기 조금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전 상장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마저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다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 정리하고요. 네. 이제 오늘 새로운 코너로 또 맡게 되는 우리 권순우 팀장 그리고 류종훈 기자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